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휘청하고 어지럽습니다. 아, 나 빈혈인데 이거 빈혈 있어. 아닙니다. 자, 빈혈이 있으니까 이제 철분제 먹어야지. 어디 뒀더라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 철분제 먹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빈혈에 대한 상식 바로 잡아드립니다. 빈혈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고 건장한 분들도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노인분들은 한 14% 정도가 이미 빈혈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친절한 오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선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의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김선경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빈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습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빈혈하면 한자로 치면 피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빈혈의 경우에는 네. 적혈구의 총량이 감소해서 예. 말초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네. 그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유발되는 상황을 이르게 됩니다. 예.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예.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3g/dL,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12g/dL 미만인 경우에 예. 빈혈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적혈구도 나오고 헤모글로빈도 나오고 이게 무언가 조금 헷갈리시면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택배를 옮기는 택배 트럭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택배 상자 같은 거고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각지로 산소가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다 택배를 옮겨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빈혈의 경우에는 그 트럭이 네.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우리 집으로 택배를 많이 배달해 줄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트럭은 있는데 상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프닝 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어지러운 건 빈혈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지럼증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지럼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네, 빈혈뿐만이 아니고 뇌신경 질환이라든지 네. 아니면 귀의 전정기관의 이상이라든지 혹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것을 빈혈이 있다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것은 구분되어야 되는 네. 표현이고요. 예.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빈혈인 것은 아니고 예. 빈혈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 빈혈 얘기하니까 지금 거울 보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울 보고 요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요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 유효한 겁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빈혈이나 혹은 어지럼증으로 제 외래에 내원하신 분들을 진찰할 때 피 검사를 하기 전에 결막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셔서 아래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예. 결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 보통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예. 빈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막의 창백한 정도를 보고 제가 이분은 빈혈이 심하겠구나 혹은 빈혈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어지러우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집에서 자가로 테스트하시게 되면은 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늘 보는 눈이면 나도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애들 계속 크는 거 잘 모르듯이.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손톱도 보시고 네. 입술도 보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입술은 결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에도 보면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없어진다든지 예. 또 입술 색깔도 좀 창백해진다든지 그다음에 안색이
조금 누렇게 뜨거나 창백하다든지 이런 것도 예. 다 보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손톱 모양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예. 이제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조금 뒤집어지는 이런 형태의 손톱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손톱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난히 오늘 좀 창백하다 싶으시면 얼굴이 창백하다 싶으시면 눈꺼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는 거, 손톱, 입술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는 건 의미는 있지만 이걸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지러움은 빈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제가 외래에서 뵈면은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 피로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운동 시 호흡곤란, 예. 그리고 창백한 피부 네.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별히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느껴지신다든지 예.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예. 또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도 숨이 찬다고 할 때는 네.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빈혈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생긴 경우에는 네. 그 어떤 증상도 없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빈혈, 피가 모자랍니다. 적혈구가 모자라요.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선생님? 빈혈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결핍성 빈혈. 네. 철분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빈혈인데요. 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1번은 철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 예. 2번은 몸에서 철분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예. 철분 섭취를 잘 못하시는 경우. 그러면 선생님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분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택배가 많이 필요한 경우네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많이 크니까 지금 필요해.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네네. 그런 경우 혹은 임산부. 왜냐하면 그렇죠, 두 명 그렇죠. 몫이 두 필요하기 사람분이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대부분 임산부들께서는 철분제 복용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도 철분이 더 네, 필요해지는 네, 경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철분이 소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어디론가 빠져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그래서 이제 철분이 어디론가 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네. 월경량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것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 예. 그리고 남자분들, 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 가장 예. 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위궤양이라든지 혹은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암 네. 혹은 대장암 예. 이런 이제 조금씩 위장관 내로 철분이 소실되어서 예. 그로 인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속 안 쓰리세요? 뭐 이런 거 여쭤보시겠네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께서 철결핍성 빈혈이 진단되게 되면은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네. 위나 대장에 예. 피가 새고 있는 곳은 없는지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는 요즘 위암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대장암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쪽으로 이제 피가 새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 이제 철분이 모자라는 경우, 그다음에 철분은 이미 많은데 피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못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철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원인의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라든지 예. 혹은 암 네. 혹은 뭐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 때문에 우리 몸이 네. 만성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몸에는 철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 철분 이용이 잘 되지 않아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류마티스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류마티스는 관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온몸 맞습니다.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발하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생길 수 있다. 네. 또 다른 거 어떤 빈혈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은 혈구세포를 구성하는 DNA를 만들 때 예. 비타민 B12번이라든지 엽산 같은 성분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철분 말고도 필요한 게 네네네.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네. 이제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이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예. 위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분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 이외에도
골수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네. 예를 들면은 골수라는 곳은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이제 골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빈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예.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피를 못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철분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B12는 뭐 워낙 비타민 종류가 많으니까 비타민 B12가 선생님 왜 이분들은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예.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몸에 수년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절제술을 하시고 1, 2년 내에는 잘 발생하지가 않고요. 예. 네. 조금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네.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다양한데요. 예.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아. 손발이 저리다든지 예. 혹은 입맛이 굉장히 바뀐다든지 네. 하게 되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진단 이후에 비타민 B12를 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신 선생님께서 비타민 B12 드셔야 돼요. 이렇게 다 지도를 해주시나요?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주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골수에서 잘 못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골수는 어디에 있는 거고 네. 뭘 하는 곳인가요? 네,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하는 역할은 그 혈구 세포를 만드는 예. 일종의 피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장이 예. 황폐화가 되어서 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택배 되고 트럭을 아예 못 만드네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정상적인 혈구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예. 그런 질환을 이르게 되고요. 예. 보통 근데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이 빈혈이라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네. 빈혈만을 이제 보이는 경우보다는 네. 혈소판이라든지 네. 백혈구가 덩달아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 조직 검사까지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치료의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그런 치료가 아닌 네. 뭐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예.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전문화된 치료를 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골수 뼈의 중심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주로 긴 뼈들 안에 많이 있는 거죠. 네. 뭐 대퇴골이나 뭐 네. 정강이 뼈나 이런 크고 긴 뼈들 중심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혈소판도 만들고 네. 공장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적혈구가 모자라고 그래서 빈혈이 생긴다. 네. 대표적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재생이 잘 안 되는 빈혈이다. 그럼 이런 분들은 적혈구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모자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빈혈 소견만 보일 때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의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혈구세포 삼총사라고 불리는 것이 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네. 삼총사인데 예. 보통 적혈구만 떨어져 있는 것을 빈혈이라고 하고 예.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 삼총사가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백혈구가 떨어지면 감염에도 취약할 것이고 네. 혈소판이 떨어지면 피가 났는데 잘 안 멎을 것이고 네.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증상은 각각의 혈구 세포가 떨어짐에 따라서 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왠지 되게 생활이 힘드실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치료도 아까 보니까 되게 힘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면 더 들어본 적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요? 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는데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골수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골수 이형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모세포가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 병이 들게 되고 아까 골수 안에 있는 그 네네네. 세포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피를 만드는 공장에 네.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데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혹은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예.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혈구세포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말초 혈액에서 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 빈혈, 백혈구 감소, 네. 혈소판 감소 등의 예.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오면 어떤 검사를 하실까? 피 검사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빈혈을 진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빈혈을 진단할 때는 CBC라고 하는 간단한 피 검사로 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CBC를 통해서 빈혈을 진단을 하고 나면은 네. 뭐 MCV라든지 네. 다른 수치들을 통해서 예. 이제 원인을 추정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MCV가 감소되어 있다 네. 이럴 때는 철결핍성 빈혈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철결핍성 빈혈이나 만성질환 빈혈이 의심될 때는 철분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의심될 때는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또 골수의 이상이 의심될 때는 네. 골수 조직 검사까지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골수 조직 검사까지 하시는 네,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검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피 검사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CBC 검사인데 저희가 환자분들 한 케이스 그 검사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서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를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혈액 검사지를 보시면 네. 빈혈의 진단은 그 헤모글로빈 혹은 혈색소라고 불리는 수치가 남성인 경우에는 네. 13 미만일 때, 네. 여성인 경우에는 12 미만일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분은 6.9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빈혈인지 아닌지를 보실 때는 일단 혈액 검사지에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를 먼저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저기 이제 택배 상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 6.9로 남자 환자분이신데 6.9로 많이 낮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예. 또 MCV라는 수치가 그 두 번째 밑에 있는데 74.5로 네. 이게 80까지 정상인데 네.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택배 트럭의 크기 같은 걸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혈구가 조금 작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일 때 예. 저런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예. 저런 피 검사를 보면은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예.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앞에 L자가 있어서 다 수치가 낮다. 이분은 네, 정상치보다 그렇습니다. 다 낮는데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딱 어떤 게 감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 네, 70대 남성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 아, 네,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문진을 할 때는 대변 색깔이라든지 네, 최근에 몸무게가 빠지시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이제 암이 있으면은 몸무게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런 문진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위 대장 내시경. 대변 색깔은 선생님 왜 여쭤보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뭐 위에서 출혈이 있을 예. 때는 보통 검은 변, 네, 검은 흑색 변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피가 많기 쭉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산화가 돼서 마지막에는 까맣게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짜장면 색깔 같은 변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변 색깔이 혹시 짜장면 같이 시커멓게 나오지는 않는지 예. 그런 문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수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요즘은 수혈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선생님. 네. 보통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철분제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수혈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수혈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혈액 소실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든지 예. 뭐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네. 혹은 심한 증상을 동반한다든지 할 때는 수혈을 고려할 수가 있고 예. 보통 수혈을 고려를 할 때는 빈혈 수치를 7을 기준으로 잡을 때가 많고요. 네. 7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수혈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혈이 옛날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수혈 자체가 이미 좀 부담이 있고 맞습니다. 수혈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어서 수혈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빈혈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오면 심장이 망가진다더라. 이게
피, 심장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적혈구 총량이 감소하면서 네. 조직에 산소를 운반을 잘 못하게 되면은 네. 심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심장에는 계속 부하가 걸리게 되고 아, 심장은 점점 커지면서 예. 심부전과 같은 질환이 병발될 수 있습니다. 아, 택배가 잘 안 가니까 점점 더 많은 트럭들을 보내야 하고 일을 네. 더 많이 하다 보니 지쳐버리는군요, 네. 심장이. 네. 그래서 빈혈은 빨리 있으면 교정을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교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철분제 얘기도 나왔고 네. 이전에 있던 질환들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조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원인이 뭐가 나오면 어떻게 빈혈을 치료하시나요? 네.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인 치료가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과 함께 네.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월경량 과다가 문제라고 하면은 네.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네. 월경량을 조절한다든지 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와 함께 선생님 잠시만요. 네. 월경량이 많아요. 네. 별 문제 없이 그냥 월경량이 많아요. 네. 이걸 어떻게 조절해요? 산부인과 진료를 저희가 협진을 의뢰할 때가 많은데요. 예. 피임약 같은 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예. 네. 피임 도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피임 주기 같은 거를 월경량을, 조절을 하셔서 조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리 주기를 조절을 네, 해서 생리를 그냥 하거나- 좀 멎게 할 수도 네네네.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럼 만약에 나는 생리를 계속 하는 게 좋아요 하면 폐경 때까지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분께서 월경량 과다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이 되고 예. 폐경을 앞두고 있다. 예. 한 1, 2년 내로 폐경이 올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네. 철분제만 복용을 하고 음. 폐경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해결이 원인이 해결이 되겠네. 되는 경우가 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그냥 철분제를 먹으면서 음.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젊은 여성의 생리가 많아서 생긴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아까 70대 남성분, 네. 예, 위장관 출혈이 의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만약에 위장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철분제만 복용하게 되면은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그렇지. 비슷하게 계속 됩니다. 새고 있잖아요. 네네, 새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위궤양이 문제가 되면은 위궤양에 대한 치료와 함께 네.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고 예. 뭐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철분 소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네. 각각에 따른 수술이라든지 내시경적인 지혈술이라든지 예. 그 출혈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함께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철분제만 복용하시게 되면은 금방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껴뒀던 철분제 드시는 거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시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협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죠? 이제 남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장관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빈혈의 진단과 함께 철분제 처방을 해드리고 예. 소화기 내과에 방문하셔서 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류마티스 같은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분들은 또 치료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변해서 생기는 빈혈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몸속에 철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철분은 충분한데 그 철분을 우리 몸에서 이용을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철분제만 복용하신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고 예. 문제가 되었던 폐렴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기저 질환을 예. 잘 조절하는 것이 예. 빈혈의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기저질환. 이미 바탕이 되는 원래 문제가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그 집안마다 이제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게 워낙 많다 보니 그 중에 분명히 철분제 있습니다. 철분제 있는데 그 건강식품 보조식품 파는 데서 이렇게 먹는 철분제랑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철분제는 다른가요? 다르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사서 드시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네. 철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네. 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철결핍성 빈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그렇지. 되고
철결핍성 빈혈이 맞다면은 예. 정확한 양의 예. 정확한 복용법으로 철분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약간 어찔하고 나 빈혈인가 보네 하면서 그냥 찬장에 있는 그 철분제 꺼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실 수도 있고 네. 위험해 보일 수도 네, 있겠네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런 네. 치료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은 네. 임의로 그렇게 철분제를 사서 드시기보다는 음. 아주 간단한 피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네. 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분제가 선생님 매냥 다 안전해 보이는데 그렇게 안전한 약이 또 아니라면서요. 철분제가 이렇게 막 위험한 약은 아닌데요. 네. 철분제도 이제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위장관계 불편감인데요. 예. 변비나 설사, 네. 그다음에 더부룩함 네.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음. 변비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식이섬유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예. 또 심할 때는 변비약 같은 거를 같이 처방을 받으셔서 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쨌든 그 철분제 복용함에 따라서 위가 불편하시다든지 할 때는 네. 제가 이제 야간에 주무시기 전에 처방을 드리면은 네. 장 운동도 좀 저하된 상태라 흡수도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더부룩함도 조금 덜 하시기 때문에 복용 방법을 그렇게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정상적인 철분약도 이렇게 드시면 약간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약을 선생님 심지어 오래 드셔야 된다면서요. 네, 제가 철분제 처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철분제 복용의 기간입니다. 예. 보통은 그 제대로 된 기간을 못 채우고 네.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분제를 복용하시고 나면은 한 6주 정도만 지나고 나도 네. 그 혈색소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제가 이제 혈색소가 정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예. 굳이 이제 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정상화 많거든요. 수치도 돌아왔는데 왜 더 먹어요? 예.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지금까지 드셨던 철분제는 그 적혈구를 만드는 데 쓰여졌다고 하면은 네. 문제는 우리 몸에는 창고에도 저장 처리라고 해서 보관을 시켜둬야 되는 그 예. 일정 양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일정 양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철분을 꺼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철결핍성 빈혈 치료를 할 때 철분제 복용 기간은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 되고 나서도 3에서 6개월 정도는 저장철 회복을 위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한 어느 정도 드셔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시작할 때 짧게는 6개월에서 6개월? 또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선생님 드시면 금방 좋아집니까? 네, 금방 좋아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수치도 돌아왔어, 증상도 돌아와, 좋아져 이러면 약을 끊기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을 드셔주셔야 창고에 그득하게 차 올라온다. 네. 요거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죠. 자, 선생님. 굳이 빈혈이 막 심하신 분이 아니라면 선생님께서도 약 처방은 하지는 않으실 거고 음식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철분을 보충하는 방법은 없나요? 음식 중에도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철분이 풍부하면서도 또 흡수율도 좋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붉은색을 띠는 고기. 붉은 고기, 육고기. 네, 육고기가 가장 이제 철분 흡수율도 좋고 네. 철 함량도 많은 음식이고요. 예. 육고기 이외에도 뭐 조개, 생선, 굴, 대합과 같은 그런 조개류라든지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이나 생활 습관도 혹시 빈혈하고 관계되는 게 있나요? 선생님. 빈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빈혈을 진단받았는데 운동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은 예. 오히려 심장이 더 부담을 받게 되고 예. 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네.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식습관을 예.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생님 이렇게 채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면 빈혈 같은 게 올 수 네, 있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기를 좀 드시는 게 좋겠군요. 네. 아니면 철분제를 드시던가. 네.
그죠? 자, 오늘 나오셔서 선생님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빈혈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 바로 잡아주셨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빈혈 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선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건강격언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풀러가 했던 말입니다. 건강은 병이 찾아올 때까지 등한시 되는 법이다. 뜨끔하시죠?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